안녕하세요. 저는 건우 목조주택의 메인 빌더인 김건우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목조주택의 시공 과정과 각 시공상에서 이 건축주분들께서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목조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목조주택은 춥다, 2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실제 잘못 시공된 목조주택의 경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된 시공법에 의해서 지어진 목조주택이라면 이런 기초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만 짓는다면 타 건축 방식으로 지은 주택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단열 효과를 나타내고요.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 당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진 진도 7에 잘 지어진 목 구조물이 파괴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고요. 또 요즘 환경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 라돈가스의 이런 측정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건축 소재 중에서 라돈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가 바로 목재라고 합니다. 목조주택의 장점이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본 영상으로 다 설명드리자면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 제 영상의 설명란에 조만간 목조주택의 장점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링크를 걸어서 PPT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영상을 시작을 할 건데요. 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100% 정답이다,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각 시공자분들마다 개개인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고 또 거의 모든 시공자분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 일부 돈만 쫓아가시는 이런 일부 업자분들께서는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량목 구조물, 경량 목조주택. 네, 말 그대로 가볍다라는 뜻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초 바닥 콘크리트 시공 시에 이 통 매트라고 해서 하나의 박스 형태로 이렇게 콘크리트 매트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충분히 오랫동안 다져진 땅이고 치마에 염려가 없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죠. 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 전 성토가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땅에 공급이 메워질 거고, 그러면 땅속에 어떤 공간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미세하게나마 집이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요. 매트가 찢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다져진 땅이 아니라면 최소한 터파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집 가장자리로 생땅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파주고 그곳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통 매트를 시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최소한의 과정이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FM 시공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터파기를 하고요. 300mm 이상의 이제 당연히 철근 배근을 하겠죠. 300mm 이상의 줄 기초를 세운 뒤에 충분히 양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부 쪽으로 기초 배수 설비를 해주고요. 그 위에 퇴석이라고 하는 다짐석을 깔아주게 되죠. 비닐을 깔아주고요. 비드법 2종에 해당하는 200mm 이상의 스티로폼을 시공을 합니다. 그 위에 다시 또 철근을 복근으로 메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맨 가쪽으로 남아있는 콘크리트 폼이 있겠죠. 저희는 현재 가다라고 일본말을 좀 쓰긴 하는데, 그 콘크리트 폼에 레벨을, 정확한 수평 레벨을 잡아줍니다. 그 수평 레벨에 맞추어서 실을 이용해 수평 라인을 잡아주고요. 그 실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전 시공 과정 중에서 제가 기초 배수 설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 배수 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하수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이 배관, PVC 배관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철근과 스티로폼 사이에 이 배관을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첫째, 평이기 때문에 구배가 안 나오겠죠. 물 구배가 나와줄 수가 없습니다. 물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죠. 1층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면 2층에서는 물을 내렸을 때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외부 폼을 전부 다 떼어냈을 때 배관이 외부로 노출이 되죠. 지상으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미관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동파의 위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배수 설비는 그 지역의 동결 심도를 확인을 하고 배수 배관이 외부에 닿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동결 심도 밑으로 시공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매트가 충분히 양생이 되었다면 이제 그 위에 토대목을 시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대목은 이 벽체가 세워지는 최하부에 깔리는 방부목을 말하는데요. 이 방부목은 썩지 않고 물기에 최적화시킨 하나의 구조목을 말합니다. 이 방부목을 만드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압식과 침투식이 있습니다. 우선 침투식은 큰 수조에 방부액을 담가 놓고 그 속에 구조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부액이 스며들겠죠. 자연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 침투식이고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방부액을 주입시키는 방식이 가압식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압식에 의해 생산되어진 방부목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부목에는 또 등급이 있습니다. H1에서 H5까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H5 등급인 머드실이 유통이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수요도 없고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수입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대체품을 찾아야 하는데요. 방부목의 맨 끝에 보면 등급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이제 B품이고요. 반드시 H3 등급 이상의 이 방부목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희의 시공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시공 며칠 전에 이 H3 등급의 방부목을 구입을 해서 독일의 시라땡땡사의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일 스테인을 사서 충분히 발라줍니다. 흐르도록. 그 이후에 음지에서 좀 며칠 건조를 하고 나서 그러고 시공을 합니다. 기초 토목과 마찬가지로 토대목 또한 집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토대목 시공과 그 위에 깔도래목 시공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시공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마다 좀 차이가 있고 시공자분들 나름대로의 각각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시공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벽체가 세워질 부분의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그라인더 연마석을 사용해서 평탄하게 갈아내 줍니다. 그 위에 2피트 610mm죠. 610mm 간격으로 앙카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케미칼 앙카를 사용해서 서스 앙카를 시공을 합니다. 실러라고 해서 투수 방지제를 깔아주고요. 그 위에 타이백이라는 벽체에 사용하고 있는 투수 방지제를 한 50cm 정도로 잘라서 집 외부로 처지게끔 이렇게 시공을 하고요. 그 위에 토대목을 시공을 합니다. 토대목 위에 수평목을 깔고요. 전체 수평이 맞도록 레벨기를 이용해서 각 지점마다 체크를 해주고 쫄대를 켜서 수평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대패로 켜서 수평을 잡아줍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전체 이제 깔도래목을 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공법 중에 이 콘크리트를 갈아내고 타이백을 시공하고 이런 것은 타 현장에서는 저는 좀 보지를 못했는데요. 저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갈아내고 하는 것은 이 부재가 콘크리트에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타이백을 시공하는 것은 벽체 OSB 시공 후에 위로 감싸 올려서 바닥에서 침투하는 습기나 개미 같은 곤충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대목으로는 H3 등급 이상의 가압식에 의한 방부목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후에 스테인을 발라주면 더 좋겠죠. 수평목은 쫄대를 켜서 맞추는 게 아니라 수평목을 전체적으로 레벨에 맞춰서 대패로 깎아서 수평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욕심을 내본다면 케미칼 앙카를 사용을 해서 스테인레스 서스 앙카로 시공을 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벽체를 세워보겠습니다.